네, 마지막 실습 주제입니다. 원래 리액트 JS를 하려다가 여러분한테 백엔드 쪽 관련해서 MySQL과 또 Node.js 익스프레스죠. 라우터 환경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 더 실습을 할 게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도 아마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고요. 여기에 오늘 실습은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다룰 거예요. AJAX라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소통이라는 게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 주고받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비동기식 처리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을 주고받는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처음에 일단은 여러분들 테이블, 아무 테이블에다가 여기 뭐죠? 이 그 설정 버튼 누르면 어떤 필드가 있는지 뜨죠. 거기서 아이디는 기본으로 있고 이름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라는 필드 값인데 거기에 롱 블로브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 블로브라는 것이 여기 그냥 블롭도 있고요. 롱 블롭, 미디엄 블롭, 타이니 블롭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이거 말고도 롱, 미디엄 이런 게 여기 있죠. INT도 미디엄 INT, 타이니 INT, 스몰 INT 이런 게 있고, 텍스트도 롱 텍스트, 미디엄 텍스트. 이거는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타이니 블로브 하면 사진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그만한 어떤 용량을 가진 그 데이터만 올릴 수 있고, 롱 블로브를 하면은 동영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죠. 파일 형식입니다. 우리는 롱 블로브 혹은 미디엄 블로브만 해도 충분히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롱 블로브로 해서 하나 만드세요. 만들고 나서 여기 밑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저는 뭐 바뀐 게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바꾼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어떤 창이 뜹니다. 그러면서 확인 누르면은 여기서 워크벤치에서 설정한 값이 SQL에 반영이 돼요. 성공적으로 반영이 됐다면, 자, 워크벤치는 닫으시고 여기에서 또 설정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app.js로 가시면 app.js예요. 거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express.json, express.url encoded,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수정해도 되고요. 바로 수정해 볼까요? 어떤 걸 했냐면은 일단 중괄호를 하고 리미트를 50MB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똑같이 중괄호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리미트 50MB 컴마, 이제 리미트 50MB라는 이 50MB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1메가인가? 아무튼 되게 낮은 기본 값이 낮기 때문에 사진이 1메가 이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메가 해도 되는데 그냥 50메가 이렇게 충분히 많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extended를 true로 바꿔줘야 돼요. 그 말고도 파라미터 리미트 5만 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본다면 파라미터, 여기 자동으로 추천이 되네요. 리미트 5 1 2 3 4 5만. 그게 밑에 제가 적어놨던 건데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EJS 파일로 갑니다. EJS 파일에는 jQuery가 있어야 돼요. jQuery. 네, 여기 뭐 위에 부트스트랩 없어도 됩니다. 부트스트랩은 뭐 지금 여러분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테이블 요거는 제가 다른 과제 설명하면서 했던 건데 일단 지웁시다. 지금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부트스트랩도 지울게요. 부트스트랩도 안 쓰죠 지금은. 안 쓸게요. 자, 코딩을 해가면서 설명할 게 아니고 오늘은 코딩된 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폼을 만드세요. 폼 안에는 요거 잠깐만 숨겨 놓읍시다. 자, 폼 안에 지금 인풋이랑 버튼 2개 있습니다. 인풋이랑 버튼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 비지빌리티 요것도 지울게요. 자, 여기 새로 고침해 보면 2개 이렇게 뜨겠죠. 여기 인풋이랑 버튼이에요. 인풋 중에 인풋의 파일 타입, 인풋 타입을 파일로 하면은 뒤에 뭐 이미지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인풋의 타입을 파일이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요런 인터페이스가 생깁니다. choose file, 그리고 no file chosen. 근데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파일 하나 선택을 하면은 그 이미지 파일 이름이 여기 no file chosen 쪽에 이렇게 뜹니다. 뭐 근데 이게 팬시하지가 않잖아요. 이 어떤 그 뭐랄까 이런 그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다가 div를 붙이고 얘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visibility를 hidden으로 해서 무슨 내용이냐면 div를 클릭하면 파일 셀렉트라고 하는 녀석 얘죠. 결국 인풋 박스예요. 파일 셀렉트라고 하는 녀석, 파일 셀렉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녀석을 클릭한 걸로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일 셀렉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이 인풋이 클릭이 되는 거죠. 즉 얘가 클릭이 되는 거랑 똑같은 그런 효과가 div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iv를 연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미지 로드, 클릭 투 로드 이미지라는 여기 지금 제가 만든 div 박스예요. 클릭 투 로드 이미지. 그리고 이 div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커서가 포인터로 바뀌어요.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더를 2픽셀로 하고 너비를 지정해주고 주변에 마진을 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생성을 하고 얘를 누르면 인풋 박스가 클릭이 되는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B 한 칸 띄워줍시다. BR 해서. 자, 그럼 여기에 이걸로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숨어 있는,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데 숨어 있어요. 여기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진이 50픽셀이랑 이기 때문에 한 이쯤까지 클릭 박스가 클릭 투 이미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거랑 그러니까 업로드 버튼 사이에 지금 약간의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사이에 이게 인풋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네,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폼을 만들고 폼 아이디를 주고요. 요거는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ink type 없어도 될 거예요. 지웁시다. 이거 작성하십시오. div는 안 해도 돼요. div는 제가 이제 보기 좋으라고 한 거고, 인풋 박스를 그러면 히든 시키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미지 박스예요. 이미지. src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샵도 안 넣어도 돼요. 비워놓죠. 원래 여기에는 파일 제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image.png 이런 식으로. 얘도 없습니다. id가 붙어 있고요. 스타일 현재 숨어 있습니다. 숨겨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살짝 지워보면 아무 반응이 없네.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제가 여기 샵을 넣어놨을 때는
이렇게 액박이 떠요. 이미지가 없는 이거 뜨는데 샵조차 지우니까 괜찮네요. 자, 지금 폼이랑 이미지가 있죠. 나중에 이미지의 결과를 받아올 겁니다. 폼에서 파일을 선택을 하면 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그 파일이 라우터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jQuery 인서트를 하고요. 아까 그 블러브 만들었죠. 그 위치에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 자동이 아니고 그 결과를 이쪽으로 다시 받아와서 이 이미지에 내가 방금 올린 것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저번에는 폼에다가 이런 걸 했어요. 액션 해가지고 여기 뭐 라우터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포스트로 하고요. 그다음 했죠.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이제 그게 AJAX라는 거예요.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이 백엔드와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 어떤 직설적으로 뭐 바로바로 연결되는 어떤 통로를 열어줘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페이지가 지금 하나의 페이지인데 페이지를 새로 고침한다든지 이 페이지가 새로 이거 클릭하는 걸 리로드 하는 거죠. 페이지를 리로드 하거나 리프레시 하지 않고도 데이터가 딴 데로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갑자기 데이터가 막 생겨요. 그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HTML은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야지 그 데이터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전통적이었는데 이제 AJAX라는 것을 통해서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지 않더라도 뭐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한다고 하면 뭐 몇 번 클릭했는데 막 저 다른 페이지 가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면 뒤로 이렇게 가야 된다든지 그게 아니라 한 페이지 안에서 처리를 하고 필요할 때만 페이지를 이동하는 더 효과적이죠. 또 새로 고침 트래픽이 적어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트래픽이 계속 불필요한 트래픽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스크립트를 지금 바디 속에 다 적어놨어요. 스크립트 여기 이만큼 스크립트를 적었는데 요 밑에 이제 AJAX라는 부분이 요 밑에 있고 그 위에 좀 있습니다. 하나의 함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뭐냐면 submit 요게 file selection form이 이 폼의 아이디거든요. 그 폼이 submit 되면 이란 뜻이에요. 즉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폼은 서브밋을 합니다. 버튼의 목적을 서브밋이라고 여기다가 적어주지 않아도 버튼이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버튼이 두 개면 하나는 뭐죠? 클리어 올 하는 뭐 그런 뭐라고 하죠? 그 내가 체크박스 여러 개 체크했을 때 초기화 시키는 버튼 할 수 있죠. 또 어떤 버튼은 취소하는 버튼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버튼이 하나가 있고 아무 그 버튼의 목적을 쓰지 않으면은 이것은 서브밋 하는 버튼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서브밋이 자동으로 됩니다. 어떤 게 서브밋 되냐? 내가 파일에서 선택해 놓은 것이 이 폼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폼 데이터에다가 그 폼에 인풋 파일 타입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인풋 타입은 텍스트 이런 거 있죠. 새로 고침해보면 텍스트 박스 버튼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하고 텍스트 입력을 하고 업로드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 서브밋이 되면서 여기 입력한 두 가지 데이터가 이 폼이라는 이 그 뭐랄까 일단 그룹 같은 거죠. 그룹핑이 돼서 데이터가 어디론가 넘어가는 거죠. 그 전에는 여기서 넘겼죠. 여기서 액션 해가지고 포스트라는 메소드로 넘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자, 인풋 텍스트는 지울게요. 지금은 일단
파일만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그죠? 이 폼에 해당되는 서브밋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이란 뜻이 아니고, 버튼 클릭 이벤트가 아니고, 이 폼이 서브밋 되면 이런 뜻입니다. 펑션을 실행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E라는 것은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뭐 줄여서 E라고 많이 하는데, 이벤트. 이벤트가 발생하면 뭐 이런 뜻인 거죠. 해당 이벤트에 여기 prevent default라는 걸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외우면 돼요. 이벤트에 해당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prevent default를 적어줘야 된대요. 어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약간 외워서 하는 거죠. 아니면 기존의 소스 코드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또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prevent 이벤트라는 것이 prevent default가 실행이 되면 뭔가 prevent 해준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일단. 그리고 파일이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요렇게 값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파일 셀렉션이라는 지금 id잖아요. 샵이니까 이 id가 뭐냐면 이 인풋 박스네요. 타입은 파일이고, 즉 이 위에 있는 애죠. 예, choose file 해서 내가 어떤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선택된 파일이 지금 picture 3.png인데 저 녀석이 가진 파일, 첫 번째 파일인 거죠. 파일즈의 0. 사실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 못해요. 현재 지금 제가 Shift나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을 주면 돼요. 인풋 박스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의 파일만 선택하자는 거죠. 그래서 파일즈가 무조건 0이에요. 나중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는 걸 만들려면 조금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파일 개수가 많아지면. 근데 우리는 일단 하나만 입력하는 걸로 합시다. 파일즈는 0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인풋 박스에 해당되는 0 안에 파일즈 0이 해야 돼요. 여기도 이 0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파일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하니까 볼까요? console.log 파일. 네. 콘솔장을 띄우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고 파일을 열어서 업로드를 하면 밑에 뜨는 건 지금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이따 할게요. 자, 요 위에 첫 번째 나오는 이 녀석이 파일이라는 요 변수 안에 들어있는 애입니다. 얘가 들어가요. 일단 파일명이 들어가죠. 뭐뭐.png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되게 처음 설명하는 것 같은데 파일 타입이 있거든요. 변수 타입. 변수에 보통 우리가 var이라고 써요. 다른 데서는 integer, int 뭐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변수 형식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var만 쓰면 어떤 변수 값이든 변수 형태든 그냥 통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는 1 이러면은 인테저죠. 정수형 값이 a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1.1 이러면 실수형 값이 들어가죠. 아니면은 c는 array도 넣을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아니면 스트링을 넣을 수도 있죠. 굉장히 다양하죠. 이 밑에는 뭐냐면 이 앞에 new 해서 파일 리더 한 다음에 괄호를 적어줬죠. 이것은 파일 리더라는 형식으로 리더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뭐라는 거예요? 타입. 정수형으로 A를 만들었고 실수형으로 B를 만들고 어레이형으로 C를 만든 것처럼 이 파일 리더형으로 리더라는
이 변수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파일 리더의 형식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뭐랄까 그 구조형이에요. 구조형. 요 밑에 보시면 그 어떤 구조들이 들어가나 알 수 있어요. read as data URL이라는 이런 애트리뷰트가 붙고, 또 onload end라는 뭐 이런 게 붙어요. 등등등 엄청 많은 값들이 변수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reader. reader. 이 AAA라는 것 대신에 이미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 read as data URL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다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정의가 이 안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리더라는 지금 함수처럼 썼죠. 실제로 이 함수가 호출이 돼서 그 속에 있는 그 결과로서의 파일 구조 형태가 불러와져서 이 리더 안에다가 리더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프로그래밍의 좀 기초적인 부분인데 좀 다른 수업 들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빈 걸 만들었어요. 여기 괄호 안에 뭘 집어 넣었으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파일 리더를 만들어라 라는 건데, 현재는 빈 값에 파일 리더를 만들고 이제 값을 넣어줄 겁니다. read as data URL 이라는 걸로 파일,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한 이 파일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더 안에 이 파일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img 스트링을 땡땡으로 현재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스트링 변수를 만들어서 초기화 시켜준 거죠. 거기서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함수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펑션이 들어가요. reader.onloaded 라는 이 onloaded 애트리뷰트 안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이 함수의 결과를 집어넣겠다라는 거고, 아니죠. 이게 뭐 결과가 들어가긴 하죠. 결과가 들어가는데 이게 실행이 됩니다. 이 함수 안에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onload 하면서 실행이 되는데, 일단 img string이라는 여기 앞에 만들어 놓은 함수 변수에다가 스트링형 변수에다가 reader.result를 집어넣습니다. reader.result는 자동으로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 파일을 입력했을 때 read as data URL이라는 결과를 입력받았을 때 여기서 그 result의 결과가 생깁니다. 어떤 결과냐? data URL, read as data URL이라는 것이 이미지 파일을 어떤 이상한 형식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 실행해보면 됩니다. 아까 실행됐겠네. 여기 콘솔 로그가 되어 있으니까 실행이 됐겠네요. 이거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클릭하니까 이미지가 떠버리네. 자, 보세요. 데이터 땡땡 이미지 png 하고 베이스 64하고 블라블라블라 어떤 이상한 글자잖아요. 제가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img src는 이걸 집어넣어요.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조그맸던 그 QR코드는 제가 업로드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결과로서 나왔던 것이고, 얘는 이 이미지는 지금 제가 요걸 쳐서 나온 거예요.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현재 어떤 인터넷 주소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어디 들어있느냐? 아무데도 안 들어있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아무데도 안 들어있고, src는 사실 주소를 적는 건데 아무데도 안 들어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image as data URL, 그 데이터 자체를 URL 형식으로 변환시켰다는 거죠. 이 스트링은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제 컴퓨터에 있는 어떤 파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의
뭐랄까, 이 데이터 자체라는 거죠. 이미지 자체라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가진 어떤 색상 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정보가 요 코드 안에, 이상하게 생긴 이 코드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코드가 지금 상당히 짧아요. 무슨 말이냐면 URL 그 QR 코드를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면 좀 짧죠. 짧아요. 세 줄밖에 안 돼요. 자,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하자면 이 밑에 이게 지워놨는데 왜 뜨지? 안 떠야 돼요. 자, 다시. 새로 고침 안 해서 그렇구나. 자, 안 뜨죠? 네.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크기를 줄여가지고 결과로서 받은 거고, 여하튼 세 줄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좀 파일 큰 게 있습니다. 요 밑에 png picture 1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은 이게 2.3메가예요. 2.3메가. 2.3메가의 이 길이가 얼마나 큰가? 카피 버튼 있죠? 카피 눌렀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길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깁니다. 이게 긴데 보세요. 한 줄짜리예요. 한 줄짜리. 이렇게 긴 게 한 줄짜리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아까 한 것처럼 여기에 붙여넣고, 엄청 길겠죠. 붙여넣고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 안 뜨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한 줄이 넘어가서 안 뜨는 것 같아가지고, 자, 다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안 뜨네요.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제가 뒤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자, 맨 뒤에 봅시다. 아이고, 괜히 했나? 저기 이미지고, 는 저장한 다음에 이 파일이 2.3, 이 글자들 때문에 이 파일이 2. 몇 메가가 돼요. 굉장히 커지죠. 저장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고침해보면 뜨네요. 떴습니다. 이게 2.3메가짜리 파일이에요.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그것을 제가 제 컴퓨터에서 불러온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어디서 올려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이 단순히 이것만 src 가운데 붙여놨는데 이렇게 뜬다는 거죠. 자,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뭐냐면 바로 블로그에 올라갈 데이터예요. 요거 있죠. 이 이상한 숫자 한 줄짜리 스트링, 요거를 블로그에 올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를 받아다가 src라는 위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게 화면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게 별게 아니고, 여기 read as data URL에 파일을 집어넣으면은 그 결과로서 스트링이 나온다. 그리고 그 스트링을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로. 자, AJAX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AJAX에 포스트 메소드가 여기 있죠. 저 위에서 폼에서 했던 거 있죠. 폼에서 했던 게 AJAX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URL 여기다가 라우터를 적습니다. 테스트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테스트 라우터로 보내겠다.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타입은 JSON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괄호하고 이미지 땡땡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JSON 타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보낼 수 있어요. 데이터를. 컴마 뭐뭐뭐는 뭐뭐뭐 뭐뭐뭐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뭐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폼에서 인풋 말고 뭐 여러 가지를 체크박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것을 폼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받은 것을 여기서 제이슨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이슨으로 데이터 타입이 제이슨이에요. 그 다음에 success 성공하면 이란 뜻입니다. 성공하면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구체적인 나중에 설명하고, 성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공하면 요 밑에 썸네일이 뜹니다. 자,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SQL에 저장을 했고요. 하고 나서 결과가 여기 뜨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는 용량 때문에 그래요. 2.3메가 뭐 그 정도 되기, 1.8메가 뭐 2메가 정도 되는 것을 여기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보내고, 백엔드에서 SQL로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저장된 걸 다시 프론트엔드로 받아와서 여기에 보여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용량을 줄여줄 수 있죠. 이미지 사이즈를 여기서 이미 조금 한번 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드 데이터 해가지고 이미 파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하면 할까? 아니면 어디서 그건 잘 모르겠다. 어디서 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데이터를 줄여줄 수 있다. 줄여진 걸 보내고 또 SQL 올리고 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저처럼 이렇게 고해상도의 큰 이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한번 줄여서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해서 올려야지 저장 용량도 줄어들고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메서드로 올린다. 석세스 결과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라우터를 건드리면 되겠죠. app.js는 닫아도 되겠죠. 아까 요거 설명한 거 2개, 그것만 바뀐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설명할 게 몇 가지가 됩니다.